부동산은 팔면 양도세 폭탄, 물려주면 상속세 폭탄이 터지는 족쇄가 될 수 있습니다. 가족법인은 잘 쓰면 훌륭한 절세 도구지만 잘못 쓰면 바로 탈세가 될 수도 있습니다. 가족법인을 통해서 10년 계획으로 꾸준히 실행을 하면요, 훗날 상속세 부담이 거의 제로에도 가까워질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회계여제 최윤정 회계사입니다. 요즘 상담하다 보면 이런 질문 정말 많이 받아요. 부모님 부동산 나중에 상속받으면 세금 얼마나 나오나요? 증여가 나을까요? 상속이 나을까요? 가족법인 만들면 정말 세금이 줄어드나요? 이 질문들 전부 상속세, 증여세, 가족법인, 자산 이전이라는 하나의 큰 주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특히 자산 규모가 커지고 부동산을 보유하고 계신 분일수록 가족법인에 대한 관심이 뜨거운데요. 부동산은 팔면 양도세 폭탄, 물려주면 상속세 폭탄이 터지는 족쇄가 될 수 있습니다. 이 족쇄를 풀고 법 테두리 안에서 자산을 안정적으로 다음 세대에 이전할 수 있는 현명한 방법이 바로 가족법인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가족법인이 무엇인지, 진짜 절세가 되는 구조인지, 우리 집도 해당이 되는지까지 오늘 영상 하나로 깔끔하게 정리해 드릴게요. 가족법인은 최근 증여세 절세 트렌드로 떠오르는 대안인데요. 법인이라는 명칭 때문에 부자들의 이야기 같지만 중산층도 충분히 활용 가능한 방법입니다. 쉽게 말해 부모와 자녀가 함께 지분을 가진 작은 회사라고 이해하시면 편합니다. 먼저 개인 명의의 부동산 같은 자산을 법인으로 이전을 하고요. 그 법인의 주식을 자녀에게 단계적으로 이전하는 구조예요. 쉽게 말해 쪼갤 수 없는 부동산이라는 거대한 돌덩이를 마음대로 쪼개고 넘겨줄 수 있는 주식이라는 황금으로 바꾸는 현대판 연금술인 셈이죠. 가족법인이 절세가 되는 마법의 구조를 이해하려면 먼저 개인 명의로 상속과 증여를 할 때의 세금 함정부터 알아야 합니다. 현재 개인에 대한 세제가 너무 과중해졌기 때문에 가족법인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는 것이에요. 개인을 중심으로 상속과 증여를 할 때는 세 가지 치명적인 함정이 있습니다. 첫 번째, 과도한 세율입니다. 상속증여세는 최고 50%까지, 양도소득세는 45%까지에 이릅니다. 반면 법인세는 10%에서 25%로 개인의 세율과 극명하게 대비가 되죠. 두 번째, 10년 누적 합산과세입니다. 상속세와 증여세 모두 10년 동안 증여한 재산을 합산해서 과세를 하기 때문에 여러 차례 분산 증여를 해도 전체 세금이 증가를 해요. 하지만 법인의 증여를 하면 상속세 합산과세 기간이 5년으로 단축이 되고요. 증여세 합산과세는 아예 적용되지 않습니다. 세 번째, 세법 규제의 회피입니다. 예를 들어서 개인이 증여받은 부동산을 10년 이내에 양도를 하면요, 취득가액 2월 과세가 적용이 되지만 법인은 이러한 규제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가족법인의 진정한 힘은 바로 타이밍과 관리에 있습니다. 부동산을 부모님 명의로 계속 보유를 하다가 나중에 상속을 하게 되면요, 오른 시가를 기준으로 상속세가 계산이 돼서 세금 부담이 엄청나게 커집니다. 하지만 가족법인을 활용하면 부동산을 법인에 넣고 그 법인의 주식을 자녀에게 미리 이전을 하면요, 증여 시점의 가치를 기준으로 세금이 계산이 되죠. 이후 가치가 아무리 오르더라도 그 상승분은 이미 법인의 가치로 남아서 상속 시점 부담이 상대적으로 줄어드는 구조가 완성이 되는 거죠. 게다가 법인 구조에서는 각종 비용 발생, 투자, 급여 지급 등 다양한 활동을 통해서 주식 가치가 급격하게 상승하는 것을 억제하고 조절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핵심이에요. 가족법인은 잘 쓰면 훌륭한 절세 도구지만 잘못 쓰면 바로 탈세가 될 수도 있습니다. 장점만 보고 섣불리 뛰어들었다가 오히려 세금 폭탄을 맞을 수 있으니까 장점과 단점을 명확히 짚고 가셔야 합니다. 먼저 장점부터 알아볼까요? 첫 번째, 법인 투자의 매력은 압도적인 절세 효과와 유연성에 있습니다. 부동산 법인의 가장 큰 장점은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법인세율이 개인의 소득세율보다 훨씬 낮다는 것인데요. 이 외에도 몇 가지가 더 있습니다. 특히 단기 투자에서 법인 투자가 빛을 발하게 됩니다. 개인의 경우 1년 미만 보유한 부동산을 처분하면 양도세율이 50%나 되지만 법인은 단기 보유라도 법인세율이 동일하게 적용이 됩니다. 또한 임대소득 측면에서도 유리한데요. 근로소득이 있는 개인이라면 임대소득과 근로소득이 합산돼서 높은 세율이 부과되지만 법인으로 투자를 하면요, 임대소득이 근로소득과 합산이 되지 않아서 세금 부담을 줄일 수가 있습니다. 절세 효과 외에도 법인은 대출받기가 매우 용이하고 법인으로 보유하는 자산은 개인의 것이 아니기 때문에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절감 효과까지 누릴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장점만 보면 모든 사람이 법인으로 투자하는 것이 이득 같지만 치명적인 단점도 분명히 존재합니다.
존재합니다. 첫 번째, 이중과세의 덫입니다. 법인의 돈은 엄연히 법인의 소유죠. 주주가 법인의 돈을 가지고 오려면 법인세에 더해서 소득세까지 총 2번의 세금을 내야 합니다. 두 번째, 가지급금 리스크입니다. 세금을 내지 않고 법인 통장에 돈을 가지고 오면요, 무이자로 돈을 빌린 것으로 간주를 해서 주주와 법인 양쪽에 징벌적인 세금이 부과가 됩니다. 이것이 바로 가지급금 리스크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법인은 주택은 절대 안 됩니다. 법인으로 주택에 투자를 하면 취득세 12%, 종합부동산세 최대 6%, 양도차익 법인세 20% 추가 과세까지 3가지 세금 폭탄이 기다리고 있어요. 무동산 법인은 주택이 아닌 상업용 건물에만 투자를 하셔야 해요. 이러한 복잡한 리스크 때문에 가족법인은 우리 상황에 맞게 자산 규모, 증여 상속 계획까지 전부 같이 보고 결정해야 되는 구조예요. 회계사로 일하면서 가족법인을 반드시 만들어야 하는 분들의 공통점을 발견했습니다. 이 5가지 중에 하나라도 해당이 된다면 가족법인 설립을 진지하게 고려해야 할 타이밍이에요. 준비가 빠를수록 절세 효과도 큽니다. 첫 번째, 부동산이 여러 채 있거나 가치 상승이 예상되는 경우예요. 서울 강남권이나 개발 예정지 부동산, 상가 건물 등 가치 상승분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는 법인 구조가 효율적입니다. 두 번째, 병의원, 프랜차이즈, 임대업 등 안정적인 현금 흐름이 있는 분입니다. 임대 수입이 많아서 종합소득세 부담이 크다면 법인세율을 적용받아서 세금 부담을 줄이고 이 수익으로 자녀에게 자연스럽게 재산을 이전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자녀에게 재산을 물려주고 싶은데 세금이 부담되시는 분입니다. 가족법인을 활용하면 주식을 한 주 단위로 쪼개서 단계적으로 승계를 해서 세금 부담을 크게 줄일 수가 있습니다. 네 번째, 상속세 현금 납부가 걱정되는 분입니다. 상속세는 현금 납부가 원칙입니다. 따라서 상속 재산이 대부분 부동산이라면 세금 때문에 자산을 처분할 수도 있습니다. 상속세를 줄이기 위한 가장 효과적인 도구가 이 바로 법인이고요. 미리 설계를 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자산을 한 번이 아니라 계획적으로 이전하고 싶으신 분입니다. 자산을 한 번에 높이면 높은 세율이 적용이 되겠죠. 가족법인을 통해서 10년 계획으로 꾸준히 실행을 하면요, 훗날 상속세 부담이 거의 제로에도 가까워질 수 있습니다. 자, 오늘 가족법인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봤는데요. 상속세는 언젠가 생각하면 되겠지 하는 세금이 아니에요. 이미 자산이 있다면 준비가 늦어질수록 선택지는 점점 줄어듭니다. 자산은 모을 때보다 지킬 때, 그리고 다음 세대로 넘길 때가 훨씬 더 어렵고요. 그 과정에서 세금이 가장 크게 걸림돌로 작용합니다. 가족법인은 편법이 아니라 법 테두리 안에서 자산을 안정적으로 이전하는 현명한 방법입니다. 우리 가족 상황이 맞는지를 전문가와 함께 확인을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댓글,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드릴게요. 유용한 세금 얘기로 또 찾아올게요. 안녕!